이 그 원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유럽도 이렇게 가난하구나. 예.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사실 몰랐어. 그때 2007년, 8년에는 막 광우병, 소고기 막 이런 문제로 내가 정신이 없을 때라서 뭐 광우병, 뭐 천안함, 연평도 내가 이 원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가슴을 촉촉히 적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미친 듯이 세상이 돌아가던 이명박 시대를 겪으면서 막 충격적으로 하루하루가 가던 때라서 그때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세월호를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보는 눈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젠 이렇게 좀 서정적인 것들도 들리더라. 예, 서정적인 내용이 이게 들리기도 하더라. 비긴 어게인이라는 노래가 요즘에 음악이 나왔던데 그게 같은 감독 영화예요? 그 우리 딸 말로는 이 원스라는 영화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낸 원스라는 영화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낸 영화로 남았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남자 배우가 글렌 한사드, 글렌 한사드라는 이 남자 배우가 원래 가수라면서요. 예, 원래 가수고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그 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막 그 가슴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듯한, 이 가슴 속에서 막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이 가사들이 이렇게 참 그 뭐라 그러나 이 연인들의 만나고 헤어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Falling Slowly라는 그 노래는 왠지 그 가사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가라앉고 있는 배를 잡아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더 막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왠지 이 그 가라앉고 있는 배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세월호가 막 겹쳐지면서 저한테는 더 막 다가왔던 영화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원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가난한 이 천재들의 가난한 음악 천재들이 음악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막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잔돈도 아끼는 그런 쪼잔한 아버지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주면서 가서 네 꿈을 펼쳐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면서 시작해 봤는데 안 가라앉네? 그래요. 우리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정말 그 모든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불타는 10미닛으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주신 스티커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그 1000명방 유지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잘하면. 1000명방 유지해주신 스티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 별풍선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 그 또 제작비와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 또 몇 가지 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특수문자 쓰시면 블랙 겁니다. 예, 채팅창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도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특수문자를 계속 쓰셔도 이거 블랙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문장 부호 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하셔서 채팅창을 깬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블랙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일 보시다가 주머니에 나쁜 채팅으로 블랙 걸리시는 분 있어요. 쪽지 보내주세요. 그럼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화면 안 보고 일하면서 소리만 듣다가 이어폰에 의해서 이상한 채팅이 쓰여지는 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일하실 때는 두시는 거 엎어놓고 일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 주머니에 넣으실 때는 케이스 앞부분에 눌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판이 눌러지지 않도록 케이스를 꼭 덮어서
놓으시라는 안내 말씀 전합니다. 예. 이어폰 줄이 터치를 해도 그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케이스 안 눌리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 망치부인 방송을 못 들으면 손 떨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래. 망치부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뜬금없이 문자가 와. 그래서 왜요? 그러면 방송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일단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이 안 나올 때는요, 우선적으로 방송이 나오는 그 장비를 꺼보세요. 예, 컴퓨터든 전화기든 일단 껐다가 다시 켜봐. 그래도 망치부인 방송이 안 나올 때는 한번 이렇게 아예 그 전원 버튼을, 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켜보는 방법. 그래도 안 나오면 이 어플을, 이렇게 그 삭제하고 다시 까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드립다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예. 어떤 분은 7개의 문자를 보내셨어. 망치부인님 도대체 왜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7개의 문자를 보내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자가 왔더군요. 죄송해요. 제 전화기 와이파이가 꺼져 있었어요. 일단 문자부터 보내고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뭐 무슨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다 받는 거잖아. 여러분은 한 통이지만 제가 받는 건 수백 통이잖아요. 응? 잠깐 눈 돌리고 나오면 텔레그램이나 문자가 수백 개씩 와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중요한 얘기 아닌 건데, 막 이렇게 나눠서 많이 보내고, 예. 아, 지금 알림이가 안 오고 있나요? 지금 알림이가 안 오고 있어요? 이건 인기가 아니야. 그리고 가만 보면 있잖아요. 예, 알림이 안 오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확인해 보세요. 즐겨찾기가 삭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매일매일 즐겨찾기를 확인하셔야 돼. 이게 방폭이 한번 될 때마다, 예. 방폭이 한번 될 때마다, 즐겨찾기가 많이 떨어져 나가요. 한 2, 300명이 같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보니까 아마 방폭될 때, 나랑 같은 서버에 있었던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즐겨찾기를 매번 확인하셔야 돼요. 방폭이 한번 있을 때마다 즐겨찾기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이 안 나올 때는 일단 아프리카를 껐다 켜본다. 그래도 망치부인 방송만 안 보이면 전화기를 껐다 켜본다. 그래도 안 되면 어플을 이렇게 다시 다운받아서 한번 깔아보신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그 어플이 업데이트가 되면 가끔씩 이렇게 이전 버전의 분들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일단 문자를 먼저 보내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유튜브 망치부인 방송이나 고발뉴스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된다. 이런 걸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데, 제가 아무리 전지전능해 보여도 유튜브 사장님도 아니고, 그 유튜브 그 주소가 공유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셔도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폭도 못 막는 주제에 어떻게 유튜브로 고발뉴스와 망치부인 뉴스타파가 공유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긴급하고 다급하게 빨리 전화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시리얼이 이렇게 상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종편 이영돈도 아니고 먹어봐 드릴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전문기관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벌써 몇 번 욕을 하고 싶었잖아.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이 너무 지난주에 많이 상했어요. 네. 목이 지난주에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번 금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목을 쉬리라. 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우리 딸이, 토요일 날 내가 11시까지 잤어. 너무너무 몸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리방해놓고 토요일 날 11시까지 잠을 잤는데, 11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을 청소를 했죠. 한 2주일 청소를 못한 것 같아. 청소를 하고, 그랬더니만 이제
딸이 이제 자기 그 피부과에 또. 우리 신랑이 요즘에 이런 말 해요. 딸 뭐뭐 하자. 딸 빨리 일어나. 엄마가 뭐 해줄 거야. 엄마랑 뭐뭐 하자. 가령 이제 딸 누워. 엄마가 뭐 뽑아줄 거야. 이런 거.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하는 단어지. 자기가 왜 그래. 딸의 뭐 여드름을 짠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딸 누워 엄마가 짤 거야. 엄마랑 짜자. 아니 나는 바쁜데 그걸 왜 자기가 얘기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병원 예약을 해놨다는 거야.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여보 병원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딸 오늘 3시에 엄마랑 저 피부과 가는 거 예약이 돼 있어 이러는 거야. 그냥 무슨 피부과 어디 예약인데 그랬더니 딸의 이제 그 여드름이 딸의 여드름 때문에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드름 치료하는 피부과에다가 예약을 해놨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어느 병원인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 근데 몰라 당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병원 당연하지. 말하면서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막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막 이제 청소를 막 헥헥거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야. 나는 피부과 가기 전에 그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고 싶어. 응? 그랬더니 그 무슨 카페에 가서 블루베리 요거트를 마시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 다음에 피부과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머리는 떡을 쥐고 떡진 머리로 막 청소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했는데 내가 그랬지. 그런 방법은 딱 둘 중에 하나다. 엄마가 이 떡진 머리로 씻지도 않고 양치질도 안 하고 너랑 같이 카페에 가서 너에게 블루베리 요거트를 사주고 병원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네가 블루베리 요거트를 포기하는 대신 엄마가 씻고 좀 깨끗한 모습으로 병원을 같이 가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하겠니? 했더니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간신히 빨리 이제 씻고 나왔어. 씻고 이제 딸을 병원을 데려다 줬어. 병원 치료가 1시간 반이래.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1시간 반 동안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이제 쉬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여자 조카가 이모 시험이 끝났어. 엄마는 바쁘고 오빠는 없어. 나는 이모랑 놀아야 되겠어. 그동안 이모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모가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조카랑 같이 그 노원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뭐 떡볶이도 사주고 떡꼬치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구경하고 싶은 걸 같이 다 구경을 한 다음에 드디어 딸을 데리러 갔어. 딸을 데리러 가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나왔지. 나왔는데 딸들이 이제 그 티셔츠가 없대는 거야. 이 계절에 우리는 입을 옷이 없다. 막 이러면서 둘이 또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한 번씩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데 집집마다 다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없대. 그래가지고 저녁 때 7시까지 7시까지 그 노원역 일대를 이제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마지막 집에서 옷을 샀어. 나는 이제 티셔츠 한 벌씩이면 한 15,000원씩 되겠다. 그런데 우리 여자 조카가 이모 난 이거 5만 원짜리 그러자 우리 딸이 언니는 비싼 거 사주고 나는 싼 거 사주고 그래서 우리 딸도 티셔츠 2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7시까지 이제 그 시달리다가 집에 왔어. 그래서 이제 이제 발 닦고 이제 따뜻한 나의 돌침대에 누워서 여행 프로를 보면서 쉬리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발을 다 씻었어. 발을 다 씻고 양치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에 조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그 돌침대의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베개를 탁 놓고 딱 누웠는데 우리 딸이 엄마 나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이해가 안 돼. 시간은 8시 반. 그래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1, 2차 세계대전의 이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10시쯤에 끝났어. 그러자 우리 딸이 자기는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재밌겠지. 그럼. 그리고 이제 내가 녹초가 돼서 이렇게 누웠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왜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가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있었어.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막 돌아다니 11시에 자러 가겠대. 11시에 틀림없이 자러 간다고 갔어. 근데 11시 반에 나타난 거야.
안 와? 그 커다란 눈을 뜨고 아빠와 내 사이에 탁 눕더니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야. 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그 막 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감히 또 엄마가 어떻게 성경 이야기 해달라는 딸한테 그것도 잠을 못 잔다는. 그 낮에 그 카페에 가가지고 무슨 커피를 먹더라고 이것들이. 버블티인지 뭔지 그걸 먹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 이야기를 이제 쭉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졸리는 거야. 막 12시 반까지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이제 12시 반에 이제 그 뭐야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안 준다고 막 난동을 피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응? 옛다 그러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메추리를 뿌려주셨다. 그래서 메추리를 먹고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성경이 끝난다. 너무 졸려서 그랬어. 우리 딸이 뭔 얘기야 아직 12사도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왔는데 성경이 왜 빨리 끝나. 아는 것 많아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메추리 먹고 끝내고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났는데 그 뒷부분,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 부분이,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 부분이 막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 아니, 그래가지고 주일날 거기다 또 우리가 원래 교회 맨날 사도행전 그 할 즈음에 들어가는데, 그 어저께는 이상하게 일찍 준비가 된 거야. 왜냐면 남편이 이제 어제는 그 조기축구회가 멀리 원정 경기를 갔대. 그래서 못 가고 우리랑 같이 교회를 일찍 준비를 해서 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11시 15분쯤에 교회에 도착했어. 11시 30분 예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는지, 그때 뭐 7일 동안 돌았다는 거, 근데 마지막 날 7번 돌았다는 그 얘기가 헷갈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옛날에 읽었었는데, 많이 읽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저께 이제 이 여호수아 부분을, 예, 다시 읽게 된 거예요. 다시 읽게 되면서, 왜 우리 딸이 잠을 못 잤는가? 왜 나는 이 여호수아를 읽게 됐는가를,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느낄 수 있는 분들만 느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세 번역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그 옛날 고어투를 이제 현대어로 바꾼 거야.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이 눈은 하얀 눈이 아니야. 여호수아 아버지가 이름이 그냥 그쪽 나라 말로 눈이야. 그쪽 나라 발음상 눈이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제가 만약 우리 딸이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서 그 메추리알 얘기까지 하고 이제 딱 끝났어. 끝났는데 그 뒤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뜬금없이 이 여호수아를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제가 이 여호수아를 어저께 이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느낀 분이 있고 못 느낀 분이 있겠죠? 예. 소름이 막 돋았어요? 예?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막 내리 여호수아를 이제 그 쭉 몇 장을 읽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느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다운이 됐었어요. 왜 다운이 됐느냐 하면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정치개혁인데 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주체가 없는 거야. 모든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권리만 생각하고 자기 무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이야. 이게 이제 야당들은 뭐 새정년 안에 4개 파나 새정년 바깥에 3개 파나 전부 다 자기네 어떤 이익만 생각해. 이권만.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이 속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점점점 위축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밖에 방송하러 가서 사람들이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마시지 말라는 거야. 장기관을 손상시키는 그런 독극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고민 있어요.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게 내가 막 화가 났어. 이렇게 우리 지금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정치권들은 각자 다 자기의 당리당략 또는 자기 계파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구나. 근데 나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지역으로 순회를 하는데 지치더라고. 지역 순회를 해서 떠들면 뭐하나. 이 떠든다고 해서 이게 누군가 이걸 들고 일어날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막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들었어. 너무나 힘이 들면서 좀 지쳐간 거였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방송 지금 안 듣고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 지금부터 블랙 강퇴시킵니다. 예. 자,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 전부 다 금지어 블랙이야.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되게 많이 이제 다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속이 상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옛날 같은 2012년 같은 벌써 몇 번 접었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몇 번 접었을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이제 딱 구치소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를 하고 나온 다음에는 뭐 웬만하면 실망하지 말자. 웬만하면 실망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니까 이제 문을 이제 접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다운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저께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려고 우리 딸이 잠이 안 와! 이러면서 성경 얘기를 해달라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는데, 고맙습니다. 쭉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내가 요즘에 이제 지친 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를 경험하게 될 거다. 나는 독재시대 때 태어나서 독재시대 때 20년 살아봐서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못 견딜 거다. 그 말 기억나요?
내가 12년 1월 15일 그때 얘기했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독재시대 때 태어나서 독재를 경험해보고 독재랑 맞서 싸워본 사람이다. 나는 또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견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12년 총선을 반드시 이기려면, 그 전당대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젊은 남자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아줌마 박근혜와 젊은 남자로 이루어진, 젊고 이 무명의 스타가 이끄는 이 야당이 붙었을 때, 그때 이 총선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계파가 서로 다 담합해가지고, 한명숙 대표를 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총선에 계파 나눠먹기로 공천 주고 말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너무 속상해갖고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었단 말이야. 내가 뭐라 그랬냐. 총선 과반수 안 될 거고 대선도 질 거다. 지금 상태에선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총선이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젊은 남자가 당대표 돼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낙곰수가 정봉주의 조언에 따라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4명만 데려다가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막판에 분위기가 뒤집어질 듯한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그게 낙곰수가 딱 업데이트가 돼버린 거야. 업로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확 돌면서 이제 한명숙 당대표가 되고 내가 그때 이제 방송을 접었단 말이야. 근데 방송을 접은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강압적으로 나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네가 왜 방송을 접었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때 인재근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상중이었는데 그 상을 당한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망치부인 방송하게 하라고 막 전국에서 항의를 했다는 거야. 아니 그 초상을 당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더 막 화가 났지 그래가지고 막 시골로 내려가 버렸는데 거기 막 누구야 그 스님 우리 명진 스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쥐잡다 말고 어디 갔냐고 당장 올라오라고. 근데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구나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방송을 열었었거든요. 방송을 열면서 그래 내가 열어줄 테니까 한번 시컷 봐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그냥 방송을 그냥 그 일주일 내내 재방송만 해놓겠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지 내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 말을 거시는 거야. 아, 왜 그래? 막 이러시는데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면 뭐하냐. 나는 이 무식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2009년에 내 목을 바쳤다. 하나님도 알지 않느냐. 나 그때 2009년에 말하지 말고 6개월 있으면 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랬다. 근데 내가 그때 이 우매한 군중 때문에 내가 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목을 잃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이 사람들은 내 말 듣지도 않는다. 내가 왜 이 방송을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이제 신경질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누워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그 얘기를 그때 딱 하실 때 내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때 자리를 툴툴 털고 나서 맞아. 이 인간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중계방에 한 분만 매니저님 참 없어. 우리 매니저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매니저를 쭉 다시 한번 보강할게요. 예. 본방에 중계방에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내가 중계방에 내가 매니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좀 짜증내지 마시고 중계방 관리해달라고 막 짜증내지 마세요. 예, 그냥 못 본 척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래 예수님이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중계방에 쓰레기 청소 좀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그 말을 들었으면 왜 예수가 죽음으로 죽기까지 했겠냐.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어. 근데 2012년에 내가 6월 18일경에 6월 18일에 내가 잡혀갈 거란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때 내가 6월 18일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이번 대선에 내가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근데 대선 직전에 사라진다. 그랬다가 2월 달에 돌아와서 국민을 위로하는 방송을 하게 될 거다. 그 방송 본 거 기억나세요? 6월 18일 날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대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근데 대선 직전에 내가 잡혀간다. 그래서 선거 때 내가 없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2월 달에 돌아와서 국민을 위로하는 방송을 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12년 6월에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야. 그대로 그 말대로 구속이 되고 나중에 2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이제 하다가 그 4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 원래 이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뭐 7개월 정도 지나야지 판결이 난다 그랬는데 내가 방송을 2월 20일 날 시작했더니 4월 17일 날 판결이 났어. 대법원 판결이 2달 만에 난 거야. 대법원 판결이 2달 만에 났어. 기가 막힌 거죠. 정봉주 건 같은 경우는 한 3년인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사건은 2달 안에 이렇게 난 거야. 보통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빨리 난다고 해도 6개월은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2달 만에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그 방송을 못하게 이제 강제로 나만 그 시간도 못 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시간도 안 바꾸게. 원래 내가 법무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가 이제 낮 2시부터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낮 2시까지 사회봉사를 하고 2시부터 내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며칠 그러지 않고 사회봉사 며칠 그러지 않고 몇 시간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법무부에 다 알아봤다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게 보통 형벌이 시간으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령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날짜로 못 채우니까 날짜로 채우지 못하니까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시간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건 형벌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러 갔더니 당장 나랑 사회봉사 하는 사람 중에 택시기사 아저씨는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4시간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그 일하러 가야 된다고 법무부에다가 양해를 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저씨가 맨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는 거야. 4시간만 일하고 놀러 가고 4시간만 일하고 놀러 가고 그러는 거야. 나만 안 됐던 거야, 나만 이 법무부.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이 대법원에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이유가 방송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지.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를 사회봉사를 강제로 하게 했잖아. 사회봉사를 강제로 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한 또 일주일인가 2주일을 쉬었어. 근데 그때 이제 딱 내가 왜 이런 불명예를 쓰면서까지 방송을 해야 되냐고. 나 이제 방송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작년 5월 달에 내가 이제 들어 누웠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12사도가 모두 사형수였다. 심지어 예수도 사형수다.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수의 12사도가 모두 사형수였고 예수도 사형수였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툴툴 털고 일어났어.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이제 접는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 뒤로는 접는다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제 쭉 이 길을 오게 된 거야. 예수님도 사형수였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사형당한 거야.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내가 이제 어저께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 그 4장, 5장, 6장 이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맨 처음에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잖아. 아담을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 불쌍하니까 배우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남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낙원에 살았는데, 이 부부가 정말 행복한 중에 감사를 잃고, 이 욕심을 품게 되잖아요. 하와가 욕심을 품게 되고, 그 하와의 욕심에 넘어간 유혹받은 아담이 하와를 핑계를 대잖아. 이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그래서 둘이 욕심과 그 다음에 이 서로 비난하는 이런 자세 때문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신과 더불어 공존하던 존재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인간 세상에서 많은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한번 싹쓸이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셔. 큰 홍수를 내서 인간들을 모두 심판을 한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쭉 이어져 살다가 거기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네 이러고 나온 게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복을 받아.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고,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외삼촌네 집에 도망가가지고 마누라 4명을 얻어갖고 12아들을 얻어. 12아들을 얻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꿈꾸는 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 중에 요셉이 있는 거고, 요셉과 11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온갖 고초를 겪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가뭄 중에 이집트에 데려다 구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잃어버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고, 그 핍박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살아남은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 공주에게 이렇게 떠내려가서 거기서 자라나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자랐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야.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자 봐봐, 이 장면이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자유민이었어.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늘어나니까 노예로 삼은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피라미드와 성전을 짓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초를 당하니까 모세가 너무 열받아갖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이 판교에게는 기다려야 해줄 거야. 그때 모세를 비난을 해요. 모세를 막 비난을 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이 모세가 그때 정신적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 딴에는 우리 민족이라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모든 이집트 왕자라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워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야. 이래서 이 모세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떠나버려. 광야로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를 하면서 지내는 거야. 다 잊고 모든 자신의,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자랐어. 모든 그 향락을 누리면서. 그러다 나이 40살에 살인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양치는 노인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그 순간이 기억났겠어. 자, 잠깐만요. 요게 지금 아이폰을 방폭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 그러니까 비난했을 때 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는 거야.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서 온 형과 누나를 모른 척 했더라면, 모른 척 했더라면,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혈육이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꼬시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그 자기의 민족을 위해 싸우려고 했더니 그 민족이 나를 비난했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면서 다 잊고 싶었을 거라고. 전부 다 잊고 싶었는데 잊지를 못했겠죠.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얼마나 기억이 났겠어. 자기가 포기했던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기억이 났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아까웠겠어. 그런데 그렇게 이 모세는 그 40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40년 만에 아마 40년 중에 한 10년은 억울했겠지만 30년 정도 지나면서 잊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딱 꼬셔갖고 여기는 신성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때 모세가 뭐라래요? 네, 그리고 갔어요? 안 가요. 예.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계속 거절을 해요. 나는 그 거절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모세가 너무나 속상했겠지. 그 40년 전에 배신이 그 순간 딱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때 모세에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마 40년 전에 그 배신감이었을 것 같아.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무기를 들었는데 그런 나를 모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었겠어? 그리고 이게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면 이 사람은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카톨릭 성경하고 이 개신교 성경이 약간 달라요. 그 성경은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 간에 주고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이런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런 서신서들 중에 어떤 걸 성경으로 인정할 거냐 마냐를 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 회의를 해.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다 아니다를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뽑힌 게 있고 성경에 뽑히지 않은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외경이라래.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경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선택받은 내용이 골라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게 이 골라서 모아놓는 게 가령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가 한 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스라엘의 탈무드가 한 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탈무드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야.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벽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뽑아서 매번 편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탈무드라는 거는 그 굉장히 많은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탈무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뽑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맞죠? 요렇게 이렇게 5권이 있잖아. 감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맞을 거야? 민수기가 미안해. 민수기. 민수기. 요 그 여호수아를 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책 구약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5개를 모세가 쓴 거야. 그러면 소위 그 민수기라는 게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센 거야.
열두 지파의 민족의 숫자를 센 게 민수기. 재미없어. 그 다음에 그 또 신명기는 뭐냐면 율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쭉 쓴 게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기록한 책.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선택받은 지파가 제사장들의 자세를 이제 다루는 게 레위기.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세 오경은 역사책. 그 다음에 그 행정, 그러니까 민수기가 행정법이에요. 민수기는 행정법이고 신명기는 법전이에요. 그러면 모세 오경이라는 걸 모세가 쓴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면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집트에서 왕자로 교육받은 모세가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그 법전이나 행정이나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모세 오경을 지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지식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때 그 40년 전의 배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췄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겠다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 양치기처럼 숨어 사는 거야. 은둔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안 넣는다. 이런 마음으로 광야에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이집트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집트로 돌려보내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만큼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랬던 모세가 그래서 이제 가서 40년 전에 한번 배신당했어.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할 때 이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약탈을 해. 이집트 귀족들의 노비였잖아. 얘네들이 막 약탈을 해요. 막 주인의 물건들을 막 뺏어가지고 훔치고 뺏어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이집트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이런 뭐 제사도구 이런 것까지 다 훔쳐갖고 나와. 그러니까 아주 욕심 사나운 인간들이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이 모세랑 같이 길을 떠났는데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온 데까지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가 너무나 무서워서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빨리 가 제발 가라고 할 만큼 기적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홍해 바다 앞에 와가지고 뒤에서 이집트엔 쫓아오고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바닷물까지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를 건넜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 막 모세를 정말 떠받들고 모세한테 정말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딱 나오자마자 뭐 했냐? 아휴,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둥. 갖고 나온 거 이제 다 먹은 거지. 갖고 나온 걸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제 뭐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또 모세를 비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모세를 비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맨 처음에 이제 탈출한 다음에 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 정세하고 다 맞는 얘기야. 잘 들어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정세하고 맞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거야. 이제 이 모세가 12부족에게 영탐꾼을 하나씩 내놓으라래. 정탐꾼. 가장 이제 용감하고 몸이 빠르고 이 능력 있는 센스 있는 애들을 한 명씩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더러 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을 정탐해 오라 그래. 판교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그 블랙이에요. 이게 판교 얘기랑 다 연관되는 얘기야. 그래서 블랙이야. 어디서 판교 얘기로 넘어갑시다 지랄이야.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12명의 영탐꾼을 불러가지고
그 영탐꾼더러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러분 가나 초콜릿 아시죠?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초콜릿의 가나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 달콤한 초콜릿 이런 뜻이야. 원래 가나안 땅에 초콜릿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가나안 초콜릿이란 뜻으로 가나 초콜릿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란 땅을 가서 영탐을 하라고 시켜 12명을. 근데 이 12명이 갑니다.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가서 봐. 그리고 너무 커다란 포도와 너무나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이제 사막지대인데 이 중동 이스라엘이 보면 다 사막이잖아. 사막지대인데 그 가나안 땅만 오아시스처럼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일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정말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일이 풍부해서 그 다 따지 못한 과일이 녹익어가지고 막 그 단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짐승들을 키워서 짐승들의 젖을 이게 다 짜먹지 못할 만큼 많은 젖이 흘러 넘칠 만큼 풍요로운 땅이란 뜻이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뜻이야. 근데 이제 그런 땅이라는 걸 이제 보고 이 12명의 영탐꾼이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0명이 그러는 거야. 우린 죽을 거다. 거길 갔더니 그냥 우리보다 몸이 2배는 큰 애들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용사들은 굉장히 막 등치가 컸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리로 이렇게 끼니를 연명했으니 얼마나 몸이 왜소했겠어. 이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거다. 맞아 죽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만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라고 2명은 얘기를 하고 10명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가자마자 죽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걸 자기 10개 지파한테 소문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또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막 욕을 해. 그래갖고 모세가 거기서 막 절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건으로 그 10개의 지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해 가자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굉장히 쫄아 있었던 거야. 왜 쫄았냐면 생각해봐. 그 당시 이집트가 제일 잘 나간 나라였는데 그 잘 나가는 나라에서 이 노예들이 탈출한 거야, 대량. 근데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그게 전설처럼 전해진 거야. 거기다가 바닷물을 가르면서 얘네들이 이 땅으로 넘어왔다. 그래갖고 모든 부족이 쫄아있을 때였는데 정탐꾼 10명은 그 신체적인 외향적 조건만 보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고 2명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족들도, 그래서 그 사건으로 40년 동안, 바로 낙원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거야. 얘네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된 이유가 뭐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이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놓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요. 고통을 받는 거야. 그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우리 가면 죽는다. 가면 다 죽는다라고 그 엄살 부렸던 그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병사들로 모집된 20살 이상의 남자들 있잖아. 그게 다 죽어. 그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면서 맨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장정으로 계수를 했단 말이야. 숫자를 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40년 한 세대 동안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오세요?
이 기독교인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 이제 그 6월절 얘기는 이집트 탈출할 때 나오는 거야.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거다. 모든 장손이 죽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첫 양을 잡아 양 피를 발라놓으면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곳은 주의 사자가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전염병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을 할 때 그때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다. 유월이 넘다는 뜻이야.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셨다. 문설주를 보고 넘어가셔서 살아났다. 그게 유월절의 그 관습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유월절의 기원이 그거야. 이집트 탈출했다 얘기. 그리고 이제 그건 한참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로부터 이제 이 40년 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제자가 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응? 내가 왜 이야기하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잘 모르겠어? 폐역하고 불신 세대가 다 죽는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만한 사람만 알아들어요. 알만한 사람만. 예.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중간에 화나가지고 십계명도 깨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막 두들겨버리고 막 이러면서 신경질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가.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오늘 인트로는 알아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방송이에요. 네, 오늘 인트로 부분은 알아듣는 귀 있는 자들만 들을 부분이에요. 이거 느낌이 옵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예?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느껴지고 소름 끼치고 막 그러지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 야당? 이건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내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여호수아 이 뒷부분에 한 7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와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이 돼서 군인으로, 장병으로 계수됐던 자들이 모두 죽었대.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할례를 해요. 완전 세대가 바뀐 거야. 뭔 말인지 느낌이 딱 오나? 응?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왜 절망했냐 하면, 지금 이 꼬라지로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1년 5개월 뒤에, 이제 1년 5개월 남았어, 총선이. 1년 5개월 뒤에도 이 새끼들은 말아먹겠구나.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을 대선도 말아먹겠구나. 그리고 장기 집권체제로 가겠구나. 장기 독재체제로 가겠구나. 지금 김무성이 이야기하는 이원 집정부제가 그게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고민됐던 거 아니야. 장기 독재체제. 이 장기 독재체제로 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멀리 봅시다. 쉽게 좌절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번 총선 대선 또 망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닥쳐올 일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독재가 올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왔잖아. 지금 막 너무 괴로워하잖아. 근데 지금보다 더 심해질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했어요. 근데 이게 딱 내가 여호수아를 읽고, 그래,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세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새로운 세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얘 다 죽잖아.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 갈렙.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갈 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니까 가자라고 얘기한 게 2명이라 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란 장수가요. 또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 제일 앞에서 싸워. 노장이. 늙은 장수가 제일 앞장서서 싸워. 이 갈렙이. 그래서 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좋아했어. 왜냐하면 갈렙은 딱 2장면 나와요. 영탐꾼으로 가서 여호수아랑 같이 그건 축복의 땅이니까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장면 한 장면 나와. 그리고 막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 40년 동안 출연을 안 해. 그러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2번째 나오는 장면이 늙은 장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장수를 구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고 손을 들어요. 그때 나는 그 갈렙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갈렙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후계자로 키웠어. 그때 똑같이 12지파에서 선택됐던 지도부 그룹인데 왜 여호수아만 모세가 이뻐하고 갈렙은 왜 키워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불평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전혀 한 장면도 출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약속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갈렙. 이 갈렙이 누구냐 하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 군부 독재랑 싸웠던 지금의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 중에 다 죽는다는 게 아니야.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랑 맞서 싸웠던 그분들은 갈렙처럼 나는 지금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군부 독재할 때 싸우셨던 분들이 지금도 백발이 성성하신 채로 촛불 집회 오시는 거 보시죠? 백기환 선생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옛날 군부 독재랑 싸우셨던 분들이 백발이 성성한 상태로 촛불 집회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똑같이 70대라도 이 똑같은 70대라도 다른 거야. 이게 뭐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분들 중에
갈렙 같은 분들이 계셔. 그러나 갈렙 같지 않고 정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독재에 충성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듯이 김대중 노무현을 그 괴롭혔던 그 인간들, 그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무슨 뜻인지 느낌이 와요? 응?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느낌이 안 와요? 그래.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야.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야.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누구냐? 내가 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 40대가 정신 차려야 된다. 40대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여는 시대야.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18년을 보세요. 지금부터 18년 동안 우리가 이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거야. 지금 우리 이 40대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7, 80대가 되면, 우리가 정말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짐스러운 모습이 아닌 우리가 되자는 얘기야. 지금 이 40대가 우리가 80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70대가 됐을 때는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처럼 그 짐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말자. 새로운 세대를 키워야 된다. 본인 말이 안 하다 하면 안 하다 아무나요? 그래. 나가. 못 알아듣는데 왜 앉아있어? 자리도 없는데. 자리 꽉 찼어. 자, 이거 못 알아듣겠다. 손들어. 느낌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오고 못 알아듣겠다. 그런 사람들, 자, 다 블랙이야. 손들어. 빨리. 얼른. 그래요. 이게 좀 자리가 없어요. 이게 자리가 없을 때, 이거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못 들어와. 자, 얼른 손들어. 빨리 손들어.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 빨리 손들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만들어야 돼. 자, 지금 손든 사람들 모두 블랙이에요. 자, 설거지하다 손 드시고, 그 손 드신 님들 전부 다 블랙입니다. 자, 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느낌이 안 온다. 뭔 말인지 관심도 없다. 빨리 손 들어. 얼른. 자리 없어, 지금. 자, 얼른 손 드세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강퇴당한 사람들이 손 든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지능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맑게 못 알아듣는 애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계속 내가 똑같은 설명하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손들으라 그래가지고 블랙을 걸어야 되겠어. 자, 지금 이제 저 습관적으로 손 드신 분들 전부 블랙이야. 뭐 살려주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손든 사람들은 방송에 집중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블랙이야. 선동방송인가? 아니, 선동방송을 왜 보고 있어? 선동당하고 싶어? 나는 정말 우리 방송더러 이게 선동방송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선동방송인데 왜 보니? 막 선동당하고 싶어? 참 이상한 애들이야. 내가 좌파로 보이면 네 왼손을 잘러. 내가 좌파로 보이면 네 왼손 왼다리를 잘러. 나는 국민파야. 국민파, 약자파. 됐어? 그러니까 말이야. 왜 선동이라고 보면서 왜 봐? 선동하는 방송이냐 그러면서 왜 보냐고.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앉아있으면 선동당하는 방송인데 왜 봐? 그냥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자, 그래서 제가요, 정말 우리 방송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또,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목을 안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밤까지 시달리고, 어저께 이제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에 여호수아를 우리 딸한테 7장을 읽어줬잖아. 그리고 이제 낮에
그 바자회, 바자회, 저기 뭐야, 우리 김근태 재단에서 하는 바자회인데, 그 바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막, 너무나 속상해 하신다 그랬고, 또 그 바자회까지 갔잖아. 주말을 못 쉬었어. 주말을 전혀 쉬지를 못하고,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막 고민이 있다, 어떤 분이. 막 고민이 있다고 보냈어. 근데 그 고민이 뭐냐 하면, 그,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 엄마들이랑 어울리는데, 자녀 친구 엄마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막 소위 댓글원에서 퍼뜨린 얘기만 믿고, 자기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엄마들이다. 이 엄마들과의 만남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으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답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오프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무슨 만나는 사람들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 더 친정부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약자들한테. 직장 상사 부인들이 직장 부하의 부인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해. 나는 어떨까? 내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나한테 텔레그램 보내면 나는 어떨까? 나한테 그걸 텔레그램으로 하소연하고 나면 그 마음이 님들은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텔레그램을 수십 건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무서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소당하는 거 모르느냐. 뒤집어 버려. 그런 사람들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시 만나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심스럽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 그럼 나가지 마. 아니면 나가서 깽판을 부려버리는 거야.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고소되는 거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문 기사 몇 개 딱 책갈피를 꽂아놓고 세월호 대책위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그 기사 딱딱 보여주면서 지금 애기 엄마가 얘기한 거 이거 지금 여기서 법률 자문단에서 고소한다고 그러는 내용이라고. 그 누구한테 들었냐고. 잘못하면 애기 엄마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고소당한다고. 확 겁을 줘버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이거 고소 대상이라고 겁을 확 주면서 길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깽판을 막 쳐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건 말건 드립다 쏟아부어. 그럼 걔네들이 놀래갖고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함부로 안 꺼내. 그럼 미친 얘기 함부로 내 앞에서 안 꺼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상대방이 직장 상사 부인이라서 어렵거나 그러면 만나지 마. 아니면 정치 얘기를 피해.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 불러다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사모님 이거 녹화 떠서 나 여기다 신고하면 이거 신고 받아준대요. 라고 해버려. 그럼 정신들 차린다고요. 그걸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하루 종일 수백 명 미친놈 새끼들한테 그걸 무시하면서 내가 왜 선동이야. 네가 감동한 거지. 이러면서 방송하니까 내가 막 편안해 보이세요? 안 편해.
직장 잘릴 각오하고 하는 거지. 아니면 안 가버리면 되는 거고. 아예 대놓고 막 나가버리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막 속상해서 나한테 그런 게겠지만 생각해봐. 여러분은 한 명이잖아. 여러분은 한 명인데 내가 그 없는 시간에 텔레그램을 읽는 거야. 텔레그램에 하루에 수백 개가 와. 그런데 이 수백 개 텔레그램 중에 내가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좋은 글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무슨 좋은 글 이러면서 이렇게 글귀 퍼나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글, 좋은 사진 이런 거. 내가 그거를 다운받는 시간도 나한테는 그게 쉬는 시간이야. 나의 시간을 여러분이 무슨 좋은 글이라고 그것도 길게 보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예. 근데 이게요. 그 좋은 글 보내는 거 있잖아.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이런 그 좋은 글 퍼나르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어느 카페나 맨 처음에 카페가 만들어지거나 무슨 모임이 만들어지면 좋은 그림, 좋은 사진, 좋은 글귀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용기가 되는 한마디, 내 삶의 한마디, 내 삶이 힘들 때,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작업 매뉴얼이에요. 예. 그게 작업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좋은 글을 자꾸 보내갖고 상대방한테 그 경계심을 푸는 거야.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를 자꾸 보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좋은 인식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10가지 링크를 보내는데 8개는 망치 부인이 하는 얘기야. 2개가 섞여 있는 거야. 2개가 이상한 논조를 싹 섞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개가 맞는 얘기고 2개가 틀린 얘기면 그냥 참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걸 넘어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1개를 섞고 그 다음에 좋은 게 10개를 보내. 그러다가 좋은 거 8개 속에 2개를 보내고 다음에 좋은 거 10개 보내고 좋은 거 사이에 3개 보내고 그렇게 논조를 변질시키는 거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절대 오픈 모임 하지 말라 그랬어. 기억나요? 내가 절대 오픈 모임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옛날에 어떤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오픈 모임을 했어. 나 몰래. 자기들끼리 막 사진 찍고 나한테 보내주고 그랬어. 근데 그것도 그 모임을 하자고 한 사람은 나한테 사진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이 보내서 내가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그 모였던 사람들한테 쫙 카톡을 돌린 거야. 그 돌린 내용이 뭐냐? 그 건설 자재 빼돌린다는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그 건설 자재 빼돌린다는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설 자재 빼돌린다라는 그 방송 내용이 우리 망치 부인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러면서 글을 보낸 거야. 자, 건설 자재 빼돌리는 거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응?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건설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이다. 근데 망치 부인님이 다 오는데 요거 하나는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러면서 단체 카톡을 돌린 거야. 여러분 세종시에서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그 아파트의 문제가 뭐였냐? 철근이 설계보다 30%인가 밖에 안 들어갔어. 반도 안 들어간 거야. 철근을 빼돌려가지고. 그거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김현정 뉴스쇼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몰라요? 그 얘기 몰라? 철근 빼돌리는 거?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하청에 하청을 하면서 결국 건설비에서 시멘트하고 철근을 빼돌린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나왔잖아. 나왔지? 나왔었어. 찾아봐. 검색해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장문의 글을 쫙 돌렸는데 그거를 누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내가 그 층간소음 문제 얘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이런 부실공사가 원인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부실공사가 원인이고 시멘트랑 철근 빼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원래요. 아파트 벽이요. 이게 20cm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벽면이 15cm밖에 안 되잖아. 그 얘기 몰라? 그래서 부실건축 문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원청업체가 하청 주고 삼청 주고 그 과정에서 자재 빼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딱 매뉴얼대로 내가 오프 모임 하지 마라. 기어이 오프 모임 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몇 번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쫙 연락을 돌리면서 내가 실수했다는 식으로 이게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부실공사 하청 삼청 주는 건 상식이야. 하청 삼청 주는 건 상식이라고. 그리고 하청 삼청 받으면 그 원 자재값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재 빼돌리고 부실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소음 생기는 거야. 그걸 소통해서 풀으라고 지금 국민들더러 참고 넘어가라고 지금 야부리 푸는 거 아니야. 건설업계 비판 그렇게 하는 건데 망치 부인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어디서 딱 매뉴얼이에요. 평상시에 너무너무나 막 칭찬하고 망치 부인을 너무너무나 칭찬하고 이 사람이 그때 나타나기 전에 그랬어. 그때 굉장히 망치 부인을 막 칭찬하면서 막 이 채팅창에서 비행기를 띄우더라고. 그게 내가 지켜봤지. 그러더니만 역시 내가 오프 모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오프 모임을 딱 조성해서 만나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그리고 연락을 해왔던 거야. 그러다 결정적일 때 이렇게 헛소리를 쫙 돌리는 거지. 아주 매뉴얼대로라니까. 매뉴얼대로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 못해. 왜? 평상시에 나한테도 얼마나 살갑게 글을 보내는데 그러면 이게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을 못해요. 예. 딱 잘라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채팅창에서 막 나를 비행기 띄우잖아. 그럼 외워. 제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보자.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인터넷 모임을 내가 만든 적이 있다고. 인터넷 모임을 내가 잠 못 자고 1년 반을 고생해갖고 만든 걸, 거기서 내가 쫓겨났잖아요. 내가 만든 조직인데 내가 거기서 쫓겨났다니까.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때 어떻게 쫓겨났냐? 그냥 게시판에 내 칭찬을 계속하는 거야. 얘가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서 거북할 정도로 나를 띄우더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사람들 딱 오프 모임에 가면, 오프 모임을 하면서, 오프 모임에서 1차 때는 다 회비 걷어서 먹어. 그럼 1차만 하고 헤어지자 그런단 말이야. 근데 꼭 2차가. 그러면서 2차 때도 만약에 얘는 좀 너무나 나하고 친한 애가 있다 그럼 말 안 해. 3차까지 가. 그래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면서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결국 나를 내쫓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2005년인가 6년에 내가 잠 안 자고 만든 조직에서 쫓겨나봤어. 그래서 내가 절대 오프 모임 금지하는 거야. 예. 내가 왜 오프 모임을 금지하느냐, 왜 따로 만나지 말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특히 텔레그램으로 많이 왔어. 텔레그램으로 그 족속들, 작업하는 놈들 있잖아. 걔네가 넘어왔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좋은 글 막 퍼돌리고 있어. 일단, 좋은 글, 동물 그림,
애기 사진, 꽃 사진, 뭐 애기 사진은 뭐 내가 특별하니까. 근데 귀여운 애기, 인터넷상에서 귀여운 애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느낌을 주려는 거야. 특히 막 내 생에 용기가 된 한마디 이런 거 한 구절씩 막 보내준다니까? 그럼 읽다 보면 호감이 생기잖아. 호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텔레그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놈들이 여러분이 텔레그램 깔면 걔네들한테도 텔레그램이 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이 뭐냐면, 텔레그램에다가, 그렇게 좋은 글이라고 계속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 다 블락쳐. 나 지금 너무 많아갖고 못 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오늘부터 나한테 좋은 글, 이런 쓸데없는 것들 보내는 사람들 전부 다 블랙 칠 거야. 차단할 거야. 여러분의 텔레그램에다가, 예. 여러분의 텔레그램에다가 좋은 글 뭐 이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얘기 인터넷에 떠도는 거 계속 그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직원이야. 그게 걔네들 조직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처음에 와서 그렇게 호감이 되는 글들을 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뻘소리 한다니까? 결정적일 때 뻘소리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애기 사진 보내라고 그러면, 그건 자기 애 사진 보내라는 거야. 조카 사진? 그게 네 조카인지 어떻게 알아? 조카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 보내지 마. 앞으로 블랙이야. 나한테 이 텔레그램으로 조카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애기 사진 보내면 블랙이야.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내가 그 텔레그램도 보고 뉴스도 보고, 내가 아침에도 라디오 2개를 들어. 그렇게 바쁘게 들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 무슨 좋은 이야기? 되기나 좋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한 번 클릭해서 나 같으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를 찾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이야기, 좋은 사진, 그거 볼 시간이 어딨냐고. 생각들을 좀 해야지. 내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자는 얘기는, 그동안에 뭐 정말로 고독하게 혼자 지냈다. 근데 망치 부인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 내가 좋아해요. 근데 하루에 막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10몇 가지씩 그것도 장문으로 보내는 사람들 블랙이야, 앞으로. 이건 망치 부인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나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내 방송을 방해하려는 업무 방해로 간주하겠어. 뭔 얘기인지 알았지? 앞으로 그런 거 보내는 사람은, 예, 전부 블락으로, 그러니까 블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차단 처리야. 차단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텔레그램이니 카페니 이런 데에서 좋은 글 쓸데없이 올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10중 8구는 댓글원이야. 10중 8구는 그 카페 장악하러 온 조직원들이야. 이게 아주 오래된 방법이야.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2002년부터 나왔던 방법이야. 2002년부터. 예. 가서 병원이나 들어가. 여기 왜 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다. 여러분이 가는 카페나 여러분이 가는 밴드나 뭐 이런 데에서 괜히 웃긴 이야기,